해수욕장이 아니어서 현장에 구조 요원은 없었습니다. 임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9 구급차가 다급하게 해안도로를 달려가고 해경 순찰차도 해변을 향합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서귀포의 한 해변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6명이 바다로 떠내려갔습니다. 해안에서 바다 쪽으로 흐르는 빠른 해류, 이른바 이한류에 휩쓸린 겁니다. 심폐소생술을 하실 줄 아는 분 아무도 다급하게 소리를 지릅니다. 자, 6명이 이 제주도에 있는 이 해수욕장에서, 해수욕장 아니죠, 정식 해수욕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 기본 뭐 안전시설이라든가 인명구조 요원이 배치가 안 됐는데, 요 해변에서 스노클링 하다가 갑작스럽게 이한류가 발생돼서 6명이 쓸려갔는데 결국 1명이 익사한 사고입니다. 이한류가 립커런트, 즉 뭐냐면 이게 갈라지는 급류,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 바다 방향으로 역류해서 그 급류처럼 아주 강한 커런트, 그러니까 물살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지형 자체에 대한 부분에 어떤 그 먼저 위험도를 인지를 한다 그러면 예방이 좀 가능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한류가 발생되는 그 지형이 있습니다. 어떤 지형이냐면 U자 형태의 지형입니다. 사고 난 그 해변을 제가 지도로 찾아보니까 요 지역입니다. 요즘 여기서 사고 났어요. 보시면 이 옆에 있는 이 포구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전체 지형 자체도 이한류가 굉장히 쉽게 발생될 수 있는 U자형, 즉 물이 파도가 치면 물이 유입되겠죠. 이게 일직선 해변에서는 같은 양의 물이 들어왔다가 같은 양의 물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U자형 항아리 형태의 해안선 같은 경우에는 파도가 치잖아요. 그러면 물이 이제 들어왔다가 갇히는 거죠. 여기에서 요 안쪽으로 쭉 물이 갇혀 있다가 여기서 물이 맴돌다가 상대적으로 약한 지형에서 물살이 형성되면서 물이 확 빠져나갑니다. 그런 지형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 이런 U자형 형태의 해안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자연적으로 U자, 여기 사고 지형입니다. 이렇게 U자형이죠. 그리고 또 대부분 앞쪽이나 이 앞쪽 부분에 이 사구라든가 암초가 형성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파도가 쭉 치고 들어와 가지고 넘어 들어가 있죠. 여기도 파도 쭉 치고 들어오죠. 여기서 이제 물이 도는 거예요. 여기서 물이 막 돕니다. 갇혀 있다고 해야 되나요? 갇혀 있어. 이런 지역은 파도가 치면 반드시 물 밖으로 나오거나 물놀이를 중지해야 됩니다. 이게 일직선인 형태의 그 해안선을 갖춘 지형 같은 경우에는 파도가 치잖아요.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치게 돼 있죠. 치어서 이렇게 들어오면 나갈 때는 같은 양으로 나갑니다. 물이 들어왔다가 같은 양으로 나가요. 쪽에 어떤 그 사구가 형성돼 있다거나 아니면 암초가 이런 식으로 이 해변 앞쪽에 형성돼 있으면 당연히 물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죠. 같은 양의 물이 들어왔다가 같은 양의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U자형 항아리형 해안선 또는 앞쪽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사구라든가 암초 이런 것들이 형성됐을 경우에는 이 물이 원활하게 빠져나가지 않고 여기서 막 물이 고여 있다가 어느 시점, 즉 이제 물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압력이 어느 정도 형성되겠죠. 그럴 때 약한 어떤 그 지형적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 쪽으로 이제 팍 터져 나갑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이제 급류가 형성돼요. 그래서 쫙 끌고 나갑니다. 몇백 메터 끌고 갈 수도 있고 몇십 메터 끌고 갈 수도 있고, 그 한번 휩쓸려 보면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거의 그 여러분들이 수영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이 해안선 방향으로 절대 그 수영에서 이동하지 못합니다. 그냥 무슨 어떤 느낌이었냐면 공간 자체가 그냥 이동하는 거예요. 여기 내가 있는 이 공간 자체가 그냥 전체적으로 다 이동하는 느낌입니다. 급류에 같이 흙탕물처럼 모래가 확 쓸려나가면서 주변 물이 완전히 흙탕물로 바뀌면서 이 지역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동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몇십 메다, 몇백 메다 갈 줄 모르는 그런 아주 강력한 급류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수영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이거 역방향으로 이게 빠져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한류가 무섭습니다. 요
사고 난 실제 지형이 방송했던 지형이 바로 요 지형입니다. 여기 소금막 해변이라 요것이요. 이 잘 보시면 여기 암초에서 물을 가두죠. 이거 U자로 이렇게 U자가 생겨요. 여기도 지금 위에서 보니까 암초 그다음에 뭐 바위들에서 물이 가둬지는 U자 형태인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는 일직선 형태의 해변인데도 불구하고 이 임시로 만든 방파제 같은 것들을 이렇게 쌓아두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이한류 위험적이 됩니다. 좌우측에 봤을 때 이런 인공 구조물들이 있다 그러면 여기도 이한류 형성 지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사고 난 현장은 자연적인 이 지형 자체가 이미 이한류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특히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쳤을 때는 이한류가 발생률이 높은 지역이에요. 제가 실제 이한류에 언제 입소를 해봤냐면 우리나라는 아니고 대마도 여기에 또 촬영이 있어서 갔다가 촬영 중에 갑자기 발생한 사고입니다. 여기 지금 비슷하죠? 모기 해수욕장이라고. 확대하니까 이렇게 해상도가 좋지 않네요. 여기도 마찬가지 지형에 의해서 완전히 U자형 또 항아리 형태죠. 이렇게 물이 고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파도가 치면 똑같이 치고 나온 게 아니라 물이 여기서 이 지형에 의해서 물이 돌고 갇힐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는 무조건 이한류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언제? 파도가 칠 때. 그때 촬영 시작 전에는 파도가 안 쳤습니다. 근데 갑자기 태풍의 경보가 이제 발효가 됐어요. 그러니까 날씨가 갑자기 나빠지면서 바람이 붑니다. 비는 안 하는데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도가 치면서 물이 이제 들어온 거죠. 물이 여기에서 갇혔다가 제가 사고 난 지점은 요 지점입니다. 요 지점. 여기에서 물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하는 걸 이제 촬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있던 지점 주변으로 해가지고 흙탕물이 발생하면서 이쪽에서 급류가 형성돼서 밖으로 확 끌고 난 겁니다. 이건 뭐 제가 대응할 수도 없을 만큼 빠른 시간에 요즘에서 그냥 갑자기 립커런트, 즉 이한류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어떻게 살았냐, 거기 촬영한 사람들 몰라 그냥 떠내려가니까 오 하고 그냥 놀라기만 하는 거죠. 수용은 안 됩니다. 왜냐면 이 지역, 제가 느낌이 그래요. 순간 주변에다 흙탕물로 바뀌면서 물이 쫙 이렇게 급류가 형성되는데 그냥 딸려가는 거예요. 딸려가는데 그냥 이 공간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동하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쪽으로 뭐 수용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전체가 주변 전체가 큰 이제 급류 흐름으로 흙탕물로 또 색이 바뀌니까 공포심이 막 발생하는 거죠. 깨끗한 물이었던 게.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사고 났어요. 여기서 갑자기 주변이 급류로 바뀌면서 사람을 싹 끌고 가는데 제가 어디까지 떠내려갔냐면 여기까지. 여기가 보면 큰 바위에 가지고 바위로 돼 있어요. 여기 요 지점이 바위로 돼 있고 여기에 그 작은 바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시커먼 게 작은 바위들이에요. 사람이 발이 좀 닿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떠내려가다 보니까 잘못 떠내려갔다가는 여기로 가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무리 수영자라도 여기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여기는 해수욕장이 하지만 해수욕장 시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인명구조요원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태풍이 발생했단 말이죠. 이게 날씨라는 게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파도가 치지만 금방 찍고 나오겠다 생각했는데 이게 사람의 생각과 다르죠. 어쨌든 이렇게 발생됐어요. 이한류가. 그러니까 제가 여기 넘어갔다가는 큰일 나겠다. 못 들어오겠다. 여기 뭐 촬영이 뭐 스태프들이 수영을 잘하거나 뭐 인명구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장비가 없으니까 이건 구조하기 여기 떠내려갔다가는 제가 힘이 빠져서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요 방향으로 최대한 여기에 걸리려고 이 해안선에 요 바위 쪽 걸리려고 이렇게 끌려가는 중에 수용을 옆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방향을 약간 틀었습니다. 물이 너무 물살이 너무 빠르니까 최선을 다해서 방향 이쪽으로 틀고 싶어도 안 틀어져요. 이쪽 안전지로 가고 싶어도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떠내려가면서 이렇게 갈 거를 요렇게 방향 틀는 거예요. 여기에 걸리게끔. 그래서 여기에 딱 걸려가지고 여기 이쪽으로 가서 여기에 바위 있죠. 작은 바위들. 그걸 붙들고 버텼습니다. 근데 몸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힘이 얼만큼 강한지 급류가 여기에 바위를 딱 양손으로 잡는 순간 다리가 붕 떠서 다리는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죠. 머리는 여기 이쪽으로 여기 잡고 있고. 그러다가 한 4, 5분 정도 지나니까 언제
그랬냐는데 완전 사라져 버립니다. 순식간에 어떤 징후도 없이. 그렇게 해서 제가 위기를 넘어갔던 그 현장의 사람들 뻥친 거죠. 갑자기 사람이 휙 쓸려가더니 여기에 달라붙어가지고 발버둥도 아니죠. 하고 이게 매달려 있는 거, 돌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여긴 이쪽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굉장히 어려워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암벽 큰 것들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 막 하는데 뭐 조치를 할 수 없죠. 근데 어쨌든 여기에 매달려서 버텨 살았단 말이에요. 그때 이한류가 얼만큼 무서운지 알았죠. 그래서 제가 그 교육 같은 거 할 때 여름철엔 시즌에서 이렇게 수상안전교육도 하면서 이한류 지형들을 제가 이렇게 사진과 사를 통해서 많이 보여주고, 그다음 그때 또 대응 방법 같은 거 얘기하는데, 사실 대응 방법 자체가 뭐냐면 일단은 무조건 구명조끼가 물에 들어갈 때 구명조끼 입어야 됩니다. 구명조끼 당연하죠. 만약에 아까 그 사고에서도 스노클 장비 플러스 구명조끼가 있었다면 아마 구조대가 어째 신고를 했으니까 와서 구조를 했을 거예요. 자력으로 탈출할 수는 없었겠지만 워낙 그 급류가 강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파도가 치면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파도 치면 물놀이 중지예요. 나와야 돼요. 이런 지형일 경우에, 이렇게 U장 이런 지형. 물이 안에 고이고 갇혔다가 어느 순간 어느 지점도 모릅니다. 우리 물속의 지형을 알 수 없으니까. 제가 여기서 터지긴 했지만 여기서 터질 수도 있고 여기서 터질 수 있고, 왜 물속 지형이 계속 바뀌잖아요. 이게 모래가 계속 쌓이고 또 쓸려 나가고 하면서 지형 바뀝니다. 그래서 이 모기 해속장, 대마도 가신 분은 모기 해속장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다음 최소한 내가 가는 곳에 그 해속장의 지형을 잘 봐야 됩니다. 이렇게 U장이다. 그럼 여기 이한류 발생 위험 지역이니까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면 나와야 되겠다 생각해야 돼요. 이거 구글 어스로 보니까 좀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네요. 네, 더 잘 보네. 자, 보세요. 완벽한 U자죠. 항아리 모양이에요. 항아리. 입구도 좁죠. 물이 들어온 양이 똑같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보시면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 여기가 다 암벽이었어요. 다행히 여기 적었네요. 여기가 작은 바위들이 있어서 여기에 손이 닿았습니다. 자타면 이렇게 떠내갈 뻔. 다리가 이렇게 떴다니까요. 다리가 떠가지고 무슨 톰 크루즈 영화 보면 비행기에 탔을 때 양손을 잡고 있고 다리는 방향이 펄럭이는 것처럼 그렇게. 실제 여기에서 촬영하다가 여기 자체가 전체가 날아간 거예요. 여기 스텝들 여기 있었고, 이 방향으로. 이게 보입니다. 가면 왜 흙탕물이 아닌 곳이 보여요. 너비는 이 정도 됐던 것 같아. 사람 되게 작습니다. 여기 점이에요, 점. 근데 너비가 그때 발생했던 이한류 너비가 느낌상 이 정도 된 것 같아. 그래서 사람 크기는 한 요만한 거지. 여기서 갑자기 뭐냐면 흙탕물이 그러니까 모래가 이제 쓸려나가니까 흙탕물처럼 이제 생기는 거죠. 모래가 막 쓸려나가는 게 보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발 밑에 있는 흙들이 다 파여나가면서 그냥 쭉 딸려나간 거예요. 이 공간이 전체 이동하는 거죠. 색은 누래집니다. 전체가 누래져요. 이 모래가 같이 쓸려나갑니다. 그럼 여기가 또 이런 암석 같은 것도 있으니까 물이 또 나눠지니까 좌우로 나눠진 거예요. 방해가 되는 거예요. 당시에는 몰랐었죠. 지형 자체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아담하면서 예쁜 해수욕장의 느낌이었지, 이게 이한류가 발생할 일이라 생각 안 했어요. 파도가 안 쳤었으니까 당시에는. 여기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죠. 전 여기서 물에 들어가서 활동 좀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게 전체 쭉 딸려가다가 이게 스윙이 이쪽은 안 되는 거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시도했다가 안 돼요. 공간 자체가 이동한 느낌이 완전히 힘만 빼는 거죠. 그래서 이쪽을 보니까 망망대인 거죠. 여기 완전 망망대. 여기까지 밀려나갔다. 이건 답이 없겠다.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요 바위에 달라붙었습니다. 요 지형에 요쪽은 작은 바위들이 있어요. 여기 매달렸어요. 여기는 보고도 구하러 올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산 넘어가지고 이거 암벽이 되게 위험하고 높은 암벽입니다. 모두 구하러 못 와요. 그래서 여기 달라붙었어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 때도 진짜 놓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막 이 장갑 안에 꼈으니까 다행이지. 이 암초 틈 사이에 막 손가락 집어넣어가지고 버텼다고요.
그리고 딱 4, 5분 정도 지났는데 느낌이 한 4, 5분 느낌이었어요. 실제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사라진 거죠. 쫙 진짜 순식간에 사라진 거죠. 고요하게 사라집니다. 고요해져.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 그래서 저도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또 여긴 또 바위도 조그만 것도 있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여긴 또 얕습니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복귀했어. 그 짧은 순간에 와, 그것도 여러 사람들 같이 있는데 그런 상황이 생길 줄은 상상도 못했죠. 여기 이한류 무서운 어떤 특징입니다. 근데 요런 어떤 해안선, 내가 여행 가기 전에 최소한 아니면 현장에서 내가 지금 활동하는 장소의 이 지형적 특징을 한번 체크해보는 거 굉장히 안전이 중요합니다. 제가 실제 사례로 대마도의 모기 해수욕장에 있었던 이한류 사례와 아까 안타까운 그 사고 사례를 같이 한번 비교하면서 설명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일자 형태 해안선 경우에는 파도가 치고 들어와서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치고 들어와도 거의 같은 양으로 동시에 그냥 빠져나갑니다. 뭐 막는 게 없잖아요. 물이 고여있을 지형이 아니니까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동해안은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그 이한류가 잘 발생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동해안에 어떤 지형, 요런 지형 지금 여기 위험하네요. 딱 나오네. 일반적으로 그런데 요 지형 같은 거 보세요. 요 지형에 보면 여기에 벌써 지금 그 자연 장애물이 형성돼 있죠. 그 다음 여기 임시 장애물이 또 형성돼 있죠. 이러면 여기가 U자형 해안선이 인공적으로 형성된 거죠. 옆에는 좋아요. 일직선 이한류 발생되기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요 지점 정동진 여기 조심해야 되겠네. 여기는 자칫하면 여기에 요렇게 해서 물이 고여 갇히고 여기서 돌다가 순간적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 그럼 이런 건 파도가 많이 치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동해안이라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해안선이 복잡하지 않은 그런 어떤 지형이라도 인공적인 장애물들, 우리가 뭐 부두라든가 아니면 방파제 등에 의해 가지고도 이 U자형 해안선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중학생 이한류 이거 한번 그거 봅시다. 여기네. 여기 2014년도에 있었네. 강릉이었네. 강문 해변에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아직 해수욕장 개장 전이었죠. 당시 그때 들어갔다가 파도가 계속 치는 상태에서 말 그대로 이한류 형성 조건이 발생됐을 때 이 지형과 맞물려 가지고 결국은 이한류에 가지고 익사한 사고입니다. 이거 보시면 이 강문 해변 볼게요. 강문 해변. 자, 여기란 말이죠. 강문 해변 여기죠. 여기서 사고 났어요. 자,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해안선이 일직선이죠. 여기는 절대적으로 이한류가 발생되지 않을 것 같아요. 크게 봤을 때.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해당된 지형을 보시면 보세요. 여기에 인위적인 인공 구조물로 해가지고 U자형 해안선이 형성돼 버렸죠. 여기 U자형 이런 중 완전 형성돼 있죠. 여기 인공 구조물까지 이렇게 U자입니다. 그리고 앞에 지금 이게 물속에 뭔가 또 뭔가 가라앉혀 놓은 게 있어요. 장애물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한류 형성될 수 있는 U자형 해안이 돼버린 거죠. 강문 해변이 이한류가 발생될 확률이 높은 것은 자연 지형 때문이 아니고 이런 인공 구조물에 의해서 지금 U자형 형태의 말 그대로 해변을 형성했기 때문에 여기는 위험하고 실제 발생돼서 사고가 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지형 가신 분들은 구명조끼 기본, 그다음 뭡니까? 파도가 치면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게 예방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형에서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있는 지형은 완전한 일자 형태의 이런 곳은 좀 덜하죠. 왜냐하면 가둘 수가 없잖아요. 크게 굉장히 길고 가두는 곳이 없죠. 앞에 또 장애물도 없어요. 수중에 이런 것은 안 나는 거죠.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강릉 송정은 안전한데 요 짧은 구간의 강문 해변은 위험한 거죠.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한류가 발생하는 어떤 지역의 특성,
그다음 발생됐을 때 뭐 대응법이라는 거는 크게 없습니다. 무조건 구명조끼 입거나 아니면 힘을 빼고 떠 있어야 돼요. 사라질 때까지. 아니면 수영을 좀 할 줄 안다 그러면 이 해류, 그러니까 이 급류가 발생된 방향으로 역방향으로 이렇게 수영하면 안 되겠죠. 힘만 빠집니다. 공간 자체가 이동한다니까요. 제가 해보니까 공간 자체가 이동한 거예요. 힘만 빼는 거예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런 옆으로, 왜냐면 이게 전체 이 해변에서 전체 발생되는 게 아니고 특정 지점에서 발생됩니다.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그것도 폭이 나름대로 정해져 있어요. 딱 몇 메다가 아니고 전체가 아니고 특정 지역에 그 영향을 받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 구역에서 최대한 벗어나려고 하면 됩니다. 그게 눈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물살과 이 흙탕물, 이 모래를 끌고 가는 흙탕물이 보입니다. 그게 상당히 깨끗한 부분이 보여요. 그쪽으로 옆으로 빠져나가야 돼. 이런 식으로 가야 돼. 수영을 할 줄 안다고 하면. 수영할 줄 알아도 이 방향으로 절대 안 됩니다. 힘 빠져서 탈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이렇게 나가야 돼. 근데 이렇게 나가더라도 여기 힘이 빠졌다 그러면 이렇게 익사할 수 있죠. 그래서 생존 수영을 배웠다면 그냥 힘 빼고 가만히 누워 떠 있는 겁니다. 최대한 기도 확보 떠 있다가 뭐 이만큼 뭐 몇백 메다가 떠내려갈 수 있어요. 일단 여기 떠 있기만 하면 여기에 구조대 신고를 했기 때문에 분명 출동해서 구조가 가능한데 그걸 못 버텨내면 결국 익사하는 거죠. 아마 그 아까 스노클링 하는 그분도 당하지 않고 만약에 이걸 한번 교육을 받았거나 하면 본인이 조금 더 침착하려는 노력을 했다면 그냥 힘 빼고 고개 물에 담궈도 스노클링이 숨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쭉 떠가는 거죠. 당하지 말고. 친구들도 있고 주변의 사람들 분명 받고 신고했으니까 떠내갔다가 그냥 둥둥 떠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분명히 사라집니다. 특정 지점에 물이 다 빠져나가면 사라져요. 그렇게 되면 본인 가까운 근거리라면 다시 스노클링 장비가 있으니 오리발까지 있을 거니까 오면 되는 거고, 아니면 힘이 부족하다 그러면 가만히 떠 있으면 구조대가 오겠죠. 그게 생존 수영의 핵심적인 요소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실제 여러분들 겪어보면 진짜 당황스러워서 제대로 대응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직접 당해보니까 이게 얼만큼 무서운지, 수영 유머 관계없이 공간 자체가 이동한다는 느낌이다 보니까 정말 당혹스럽고 공포심, 주변에 다 시야가 가려진 흙탕물에다가 그래서 쉽지 않겠다. 하지만 예방하는 방법은 이런 지형들이 내가 가는 곳이, 즐기는 곳이 현장 그 스마트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죠. U자형 지형이다 그러면 내가 아이들 또는 내가 물놀이 할 때 구명조끼 반드시 입고 파도가 많이 친다 그러면 반드시 나와야 되겠다. 그게 이제 유일한 예방법입니다.